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시간 역시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데 모았습니다. 첫째, 광양항 낙포부두 문제입니다. 40년이 된 낙포부두의 안전성은 현재 D등급입니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데 왜 아직도 이대로일까요?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문제입니다. 의정수당을 받고 있는데도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해야 할까요? 셋째, 여수시의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30만이 무너지더니 이제 28만도 위험합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단판 토론은 순천만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 운행 중단 사태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1,36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함께 진행 도와주실 두 분 기자입니다. 문영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제가 출입처가 바뀌었습니다. 예. 산담 포함해서 경제 분야 맡게 됐고요. 예. 네. 경제 분야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희용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 출입처는 그대로라서 순천 광양의 교육 노동까지 맡고 있습니다. 예, 교육 노동. 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 함께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1978년 완공된 낙포부두. 높은 채선율 해소와 함께 개량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모두 5곳의 선석 가운데 4곳은 지난 2013년 안전진단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특히 4번과 5번 선석은 긴급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들의 통과 무게가 제한되고 올해 5월부터는 강도 높은 하중 제한이 예고돼 있는 상황. 그러나 40년이 넘은 낙포부두의 연명을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화주 등 이용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30여 곳의 산단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두의 특성상 안전 등급이 더 낮아져 폐쇄될 경우 물류 대란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시된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전국 560여 곳의 접안시설 가운데 개선 작업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도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접안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했고요. 굉장히 시급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속히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에 맞춰 수시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해수부의 쟁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의 명분을 다지겠다는 것. KDI하고 저희 해수부하고 몇 가지 의견에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달 말 또는 늦으면 4월 초까지 해서 의견 교환을 마치고 낙포부두의 미래가 폐쇄와 개량의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정부 부처 사이 의견 조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낙포부두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197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벌써 40년 넘게 써왔으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 당연할 것 같습니다. 낙포부두는 여수 국가산단의 원료 공급 통로입니다.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안전점검 꼼꼼히 점검하고 보수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기자. 네. 리포트에서 전국에 560여 개 접안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낙포부두가 개선사업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낙포부두의 노후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까? 낙포부두에는 5개 선석이 있는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5곳이다 예,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전등급 같은 경우가 1번 선석은 B등급, 예. 2, 3번 선석은 C등급, 예. 또 4, 5번 선석은 D등급인데 D등급, 이 등급의 의미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C등급 같은 경우는 간단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예. 상태. 예. 이 정도인데 이제 D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위에 결함이 있어서 예. 신속하게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또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될 상태. 예. 이렇게 이제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건 기술적인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안전도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우선 부두 바닥이 다 갈라져 있고 깨진 곳이 많고요. 아까 리포트에서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또 배가 이게 접안할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 거대한 철제 구조물인데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녹이 슬어 있고 또 중요한 게 콘크리트 구조물 곳곳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철근들 같은 게 녹이 쓴 상태로 그대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여러
석유화학 제품 원료들이 지나가는 파이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에가 무너지게 되면 그 파이프들도 아이고, 같이 예. 파괴가 예. 예. 그렇게 돼서 여러 환경 오염 문제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전 등급이 언제든지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언제 폐쇄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 그런 상황. 정말 심각하네요. 네. 낙포부두 위험 정도는 이미 그 인정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원료 운반 차량의 하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낙포부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원료 공급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관련 업체들의 불만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이 낙포부두가 43.2톤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5개 선석 중에서 2개 선석은 32.4톤, 그러니까 원래 허용 중량의 한 75% 수준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다른 2개 선석은 24.3톤, 원 허용 중량의 56% 정도로 이렇게 통행 중량이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도 심각해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한들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업체들은 부두에 있는 화물을 공장으로 이제 옮기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부두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차량 중량이 더 제한되면 차량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더 늘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류비도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가 뭐 남해화학, 휴캠스, 뭐 하나케미칼 같은 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업체들만 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낙포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채선율이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 100대가 있으면 22대가 접안을 하지 못하고 바다에 12시간 이상 정박을 해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중량이 더 제한되면 화물 처리 시간,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채선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선사, 화주들의 불만도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조 기자, 오래전부터 낙포부두의 안전성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포부두의 안전성, 그러니까 2개 선석이 D등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역시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가 커 예.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정치권의 실패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이 비용을 따져보면은 낙포부두 리뉴얼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2,006억 원입니다. 굉장히 액수가 큰데요. 기재부는 이 사업비가 타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2015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5년째 이 조사 결과 이거는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이 비용 대비 이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용 편익비라는 게 2를 넘겨야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편익의 가치가 높게 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편익 비용이 지금 0.64에서 0.84까지는 올랐지만 2를 아직은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안전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져볼 게 아니라 마땅한 대안도 없고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소유의 부두의 개량 사업인데 그리고 국가 소유의 부두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국가가 나몰라라 하는 거는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정치권이 낙포부두의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는데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민원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원성 사업이라는 인식을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에 활로를 못 띄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 편익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전이겠죠. 그렇습니다. 문 기자, 낙포부두 개선 사업에 관해서 아까 리포트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재부와 해수부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언급된 비용 대비 편익 같은 경우가 적어도 한 0.95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낙포부두가 폐쇄되면 다른 업체들은 다른 부두를 이용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운송비가 이제 추가로 더 들겠죠. 예를 들어 남해화학 같은 경우가 연간 한 400억 정도 더 들 거다. 그리고 전체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약 5천억 정도가 더 들 거라는 이런 예측도 있는데 해수부는 우선 이런 것들도 경제성을 판단하는데 반영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기재부나 아니면 KDI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뭐 양방이 소위 말하는 뭐 밀당을 지금 이제 4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는 낙포부두가 폐쇄돼도 다른 부두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나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낙포부두를 이용하는 업체가 37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12개 업체가 낙포부두에서 공장까지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원료를 직접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5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두에 연결된 파이프하고 원료 탱크하고 같이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낙포부두가 폐쇄되면 원료 대란이 일어날 거다. 뭐 공장 가동이 중단될 거다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수 광양항을 통틀어서 화학제품 원료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가 낙포부두 포함 4개입니다. 4곳인데 지금 나머지 3개 부두 같은 경우도 채선율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뭐 다른 부두를 쉽게 이용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지난달 28일 날 해수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뭔가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정리된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네, 해수부는 낙포부두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20년부터 1,606억 원을 투입을 해서 리뉴얼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5개의 선석을 3개로 줄이고 대신에 3만 톤급 선석 1개 그리고 5만 톤급 선석 2개를 이렇게 리뉴얼해서 저반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여수 지역의 국회의원인 주승용 국회의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예타 면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3일에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비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타를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요.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안전 역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